지금 수도권 한복판 멀쩡한 건물이 전기세 낼 돈이 없어 시신 안치실에 냉동고 코드까지 뽑아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주인 없는 관들이 썩어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망자 숫자가 건국 이래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정작 시신을 모셔야 할 장례식장들은 줄도산을 하며 사장님들이 야반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현금 다발이 굴러다니며 한 달에 수억 원을 쓸어 담던 황금알 낳는 거위가 이제는 악취가 진동하는 도심의 흉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숫자는 폭증하는데 정작 그 죽음을 처리할 공간은 증발해버리는 이 기괴하고도 미친 역설. 이건 단순한 불경기의 신호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가장 섬뜩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도대체 장례식장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모르고 있던 그 잔혹한 돈의 뒷이야기를 지금부터 낱낱이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이 기괴한 현상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당시 장례식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며 너도 나도 뛰어들던 노다지 사업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건물을 올리고 불과 몇 년 만에 원금을 회수하는 신화 같은 이야기가 업계에 떠돌았고, 실제로 그게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익 구조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기형적이었습니다. 빈소 대여료는 하루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해서 손님을 끌어들이고 정작 돈은 전혀 다른 곳에서 뽑아냈어요. 바로 음식 장사였습니다. 조문객이 빈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국밥 한 그릇에 2만 원, 안주 한 접시에 5만 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표가 기다리고 있었고, 유족들은 슬픔에 빠져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걸 일일이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조문객 100명이 오면 음식값만 수백만 원이 찍혔고 3일장 동안 끊임없이 사람이 드나들면서 장례식장 업주들은 웃음을 감추지 못했죠. 빈소는 미끼 상품이었고 진짜 수익원은 바가지 음식이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이면에 거대한 카르텔이 존재했다는 사실인데, 병원 영안실 직원과 상조회사, 장례식장 업주들이 서로 단단하게 결탁해서 시신 한 구당 수십만 원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으며 특정 업체로 유도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졌습니다. 유족이 어느 장례식장을 갈지 고민하는 그 짧은 순간 이미 뒤에서는 돈이 오가며 행선지가 정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슬픔에 빠진 가족들의 등 뒤에서 시신을 거래하는 음습한 카르텔이 수십 년간 유지되어 왔다는 게 믿기시나요? 당시에는 조문객이 하루에 100명은 기본이었고 잘 나가는 빈소는 200명에서 300명까지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밀려드는 부의금으로 이 모든 거품 낀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비정상적인 구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장례식장 업주 입장에서는 사람만 죽으면 돈이 굴러들어오는 구조였고, 유족 입장에서는 어차피 부의금으로 다 해결되니까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이 모든 시스템은 조문객이 많이 온다는 단 하나의 전제에만 기대고 있었고, 그 전제가 무너지는 순간 모래성처럼 와르르 붕괴해버릴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평균 150명에 달하던 빈소 방문객 수가 이제는 30명도 채 안 되는 수준으로 5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장례식장의 핵심 수입원이었던 음식 매출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조문객 150명이 3일 동안 먹고 마시던 음식값이 1천만 원을 넘었다면 30명이 오는 지금은 200만 원도 안 나옵니다. 매출이 80% 이상 급감한 상황에서 건물 임대료, 인건비, 전기요금 같은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단순히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엔 이 변화가 너무나 구조적입니다. 코로나가 끝난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조문객 숫자는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대에서 40대가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면서 남의 슬픔에 시간과 돈을 쓸 여유 자체가 사라져버렸고, 여기에 개인주의 확산까지 맞물리면서 굳이 가야 하나라는 인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장 동료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팀 전체가 조문을 갔지만 지금은 대표로 한두 명 가거나 아예 계좌로 조의금만 보내는 게 당연시되고 있어요.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조문 문화 자체에 대한 회의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의 부모님, 장님 장례식에 가서 어색하게 몇 시간을 서 있는 것보다 그 시간에 차라리 일을 하거나 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어버렸죠. SNS에 조의금 보냈습니다 한 줄 남기면 예의를 다했다고 여기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젊은 세대가 예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 자체가 희박해지고 피로해진 현대사회의 구조적 문제예요. 이렇게 조문객이 급감하면서
지방의 중소형 장례식장들은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절반 이상이 문을 닫거나 휴업에 들어갔는데 더 참담한 건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장례식장은 혐오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수십억 원을 들여 지은 건물이 단돈 몇억 원에 내놔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고 결국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은 갚아야 하는데 매출은 없고 건물은 팔리지도 않는 삼중고에 시달리다 야반도주하는 업주들이 속출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정말 기이한 건 똑같은 시점에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 장례식장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방 장례식장이 폐업 러시를 겪는 동안 이곳은 기본 비용만 5천만 원이 넘어가는데도 한 달씩 대기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더 이상 장례를 치르는 공간이 아닙니다. 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럭셔리 쇼룸으로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어요. 유명 호텔 출신 셰프가 음식을 만들고 고인의 일생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상영되며 전문 장례 지도사가 1대1로 붙어서 VIP 의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유층은 3일장으로 끝내지 않고 4일장, 5일장까지 치르면서 하루에 1천만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더 화려하게 마지막을 장식하려는 욕망이 죽음의 현장에서까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장례식장은 슬픔의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마지막 무대예요. 이건 더 이상 죽음을 애도하는 의식이 아니라 품격이라는 이름의 상품을 파는 비즈니스가 되어버린 거죠. 반대편 극단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빈소조차 차리지 못하고 시신을 바로 화장터로 보내는 직장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장례식 없이 화장만 하고 끝내는 이 방식은 비용이 100만 원도 채 안 들지만 그만큼 고인을 보내는 과정이 허망하고 쓸쓸합니다. 무연고, 사망자 숫자도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이건 죽음 앞에서조차 돈에 의해 계급이 철저하게 나누는 잔혹한 양극화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 럭셔리 장례와 100만 원짜리 직장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존재합니다. 같은 죽음인데 누구는 호텔 셰프가 만든 음식을 대접받고 누구는 가족 얼굴 한번 못 보고 화장터로 직행하는 이 현실이 과연 정상인가요? 2천만 원짜리 장례 매출이 완전히 사라지고 20만 원짜리 시신 안치료만 남는 상황에서 영세 장례식장 업주들은 전기세를 감당하지 못해 냉동고 전원을 꺼버리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시신을 보관해야 할 냉동고의 전원을 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 참혹함을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가족이 해체되면서 상주 역할을 할 사람조차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인이 80대라면 자녀는 60대여야 하는데 자녀가 없거나 수십 년째 연락이 끊겨서 조카나 먼 친척이 억지로 자리를 지키는 총극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걸 쏟아부은 부모가 마지막 가는 길에 정작 그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나타나지 않아 요양원 직원들이 상주 노릇을 해야 하는 비극적인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피를 나눈 가족보다 월급 받고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마지막을 지켜주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사회의 민낯입니다. 1인 가구의 폭증과 비혼 문화의 확산은 누가 내 죽음을 지켜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공포를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장래 문화가 바뀌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안전망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고 형제 자매와도 연락을 끊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죽음의 순간에 곁을 지켜줄 사람이 사라지고 있어요. 요양원에서 홀로 숨을 거두고 무연고 시신으로 분류되어 화장 후 납골당 한켠에 뿌려지는 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SNS에 고인의 추모 페이지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애도하는 디지털 장례 문화가 확산되는 건 효율성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단면이지만 한편으로는 죽음조차 클릭 한 번으로 처리해버리는 인간 소외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애도를 표하고 댓글 한 줄로 조문을 대신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물론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게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지만 죽음이라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마저 스마트폰 화면 안에서 처리되어버리는 이 풍경이 과연 인간다운 건지 의문이 듭니다. 상조회사들조차 수익성이 없는 장례식장 인수를 거부하며 화장장이나 납골당 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장례식장은 슬픔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라 죽음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기능적 공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누군가의 일생이 마무리되는 순간을 다루는 곳이
이제는 폐기물 처리장과 다를 바 없는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곳은 더 이상 추모의 공간이 아니라 산자들의 욕망과 가난이 충돌하는 자본주의의 최전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웰다잉 움직임이 새로운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자신의 장례 방식과 초대할 사람, 심지어 수의와 관의 종류까지 미리 정해두는 엔딩 노트를 작성하는 노년층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누구에게 연락하고 어떤 음악을 틀고 유골은 어디에 뿌려달라는 것까지 세세하게 적어두는 거예요. 이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려는 시도이자 무너져가는 장례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는 처절한 자부책으로 해석됩니다. 수목장이나 해양장처럼 자연으로 돌아가는 장례 방식이 급격히 인기를 끄는 이유도 단순히 비용 때문만은 아닙니다. 허례허식으로 가득 찬 기존 장례 문화에 대한 반감, 그리고 죽어서까지 남에게 패기치고 싶지 않다는 현대인의 심리가 투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비싼 묘지 자리 차지하지 말고 나무 밑에 뿌려달라, 바다에 뿌려달라는 유언이 늘어나는 건 기성장례 문화에 대한 조용한 저항이기도 합니다. 결국 장례식장의 몰락은 우리에게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꽃과 음식으로 치장된 장례식보다 진심으로 고인을 기억해줄 몇 사람이 모이는 소박한 추모가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조문객 숫자와 화환 개수로 고인의 가치를 측정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슬퍼해주는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돈이 없으면 죽음조차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이 잔혹한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과연 누구의 배웅을 받으며 떠날 수 있을지 냉정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화려한 빈소에서 수많은 화환에 둘러싸여 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비록 초라할지라도 진심으로 슬퍼해줄 단 한 사람의 배웅을 받으며 떠나고 싶으신가요? 정답은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당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장례식장이 줄도산하고 조문객이 사라지는 이 현상은 단순한 산업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짧고 더없는지를 보여주는 서늘한 경고장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냉혹하게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